오프라인으로 뭐 말하는 거는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합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 그림과 무의식이라고 제가 정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의식과 무의식이 짬뽕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의식과 무의식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살아오면서 경험이 다 다르니까 어떤 유년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반복적인 어떤 행동을 해서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런 무의식에 또 감정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의식 수준으로 갖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림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도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하겠죠. 어제부터 제가 강연회를 한다는 게 이제 실감이 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전혀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왜 강연회를 하자고 얘기를 해가지고 개고생을 할까, 이 생각을 오늘 아침에 했어요. 근데 그림을 그릴 때도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힘들게 그림을 그리다가 내가 왜 이 짓거리를 해야 되지? 이렇게 힘들게 그림을 왜 그려야 되지? 라는 생각을 자기 스스로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그 질문에 자기가 대답을 하지 못하면 그 답이 내리지, 자기가 그 답을, 각자마다 답은 다 틀리겠죠. 근데 그 답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가 하는 행동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이 행동을 계속 해야 되는지, 그거를 자기 스스로 자기만의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창작 에너지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그림을 보면은 로르샤의 카드 검사 중에 한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를 보면 다 각기 여러분들이 다르게 해석이 되죠. 이건 뭐 데콜코마니로 해가지고 많이 나온 예제 그림이잖아요. 이걸 뭐 곤충으로 볼 수도 있고, 뭐 괴물의 얼굴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이제 몇 년 동안 인체 해부학 공부 관련된 거를 계속 가리키다 보니까 골반으로 보였어요. 골반 모양으로. 직업병이죠. 그래서 로르샤의 카드 검사라는 거 한번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봐서 제대로 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왜 그림을 그려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저는 답을 어떻게 내리냐면, 이렇게 한 이미지를 보고도 우리가 이제 여러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이미지를 보고 각기 다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양한 뭔가를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다양성을 사회에 만들어준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창작이라는 게.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다 각기 개인이 다른데 그게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건데, 근데 사회에서는 뭔가 다름을 인정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다르면 틀렸다라고 이렇게 교정을 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으로 뭔가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고 있다, 나의 행동이. 그리고 뭐 이렇게 전쟁이 나는 것도 그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쟁이 나는 거죠. 그 사람을 수용하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전쟁 같은 것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내가 사회에다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동기부여를 제 스스로 줬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가 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답을 한 번씩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림을 그릴 때 각기 다른 이제 의식과 무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볼 때도 다르게 보고 그림으로 손으로 표현할 때도 이제 달라진다고 했는데, 제가 20년 넘게 그림을 그리면서 느낀 점이 뭔가 이제 돈을 받고 의뢰를 받은 그림을 그릴 때는
의식이 주가 돼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돼요. 왜냐면 그 회사에서 어느 업체에서 저한테 확실한 어떠한 정보를 주고 이걸 표현해달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의식적으로 그 표현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의식에 좀 더 기반을 두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반대로 개인작을 그릴 때는 저만의 속 안에 있는 무언가를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무의식에 더 기반을 두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걸 표현을 할까? 그걸 속 안에 있는 내면을 마치 꿈의 세계를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듯한 행동이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도 우리가 의식적인 그림을 그리는지 무의식적인 그림을 그리는지 아니면 중간 체계에 있는 무의식과 이제 의식의 중간이 이제 전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중간의 세계에서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지. 근데 대부분 이제 전의식의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죠. 무의식과 의식의 중간의 사이에서. 그래서 무의식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무의식을 처음으로 말한 정신분석학자가 이제 프로이트죠. 프로이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워서 제가 얘기를 따로 해드려야 되죠. 다 까먹었잖아요. 저도 다시 공부를 해봤는데 또 새롭게 읽히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뭣도 모르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면서 답안지에 적으려고 외웠다고 하면 지금은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사회생활을 하면서 고민을 했었던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보니까 이 말이 진짜 맞는 부분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프로이트에서 이제 빙산 모델이 있는데 빙산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의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평상시 낮에 생활을 할 때 나타나는 의식이고 그리고 잠을 잘 때는 빙산 아래쪽에 있는 이제 무의식의 세계에서 우리가 꿈을 꾼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이제 창의적인 어떤 일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중간 세계에 있는 전의식, 이 그림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수면에 있는 부분이 이제 전의식이라고 하죠. 근데 어떤 또 이제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 70%는 무의식에 의해서 행동을 한대요. 꽤 생각보다 많이 무의식에 행동을 한다는 거죠. 30%만 의식을 하고 행동을 한대요. 안 그러면은 뇌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빨리 지치고 하기 때문에 뇌에서는 최대한 생각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습관대로 10가지 행동을 했을 때 7가지 행동은 습관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의식이 많이 차지를 하기 때문에 무의식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인간의 마음 안을 보면은 그 안에 또 자아랑 초자, 원초와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진대요. 재미없죠? 재미없죠. 이거 금방 넘어가니까 좀만 참으시면 돼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 심슨 보면은 우리가 자아면 이제 원초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초적인 본능을 말하는 거예요. 먹고 자고 싸고, 성욕, 이런 것. 초자는 뭐냐면 도덕적인 가치죠. 그 사회적 규범. 그래서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싶은데 내가 좀 더 몸 편하기 위해서 여기다 똥을 싸고 싶어. 그런데 초자는 여기다 똥을 싸면 안 돼. 기저귀를 차고 싸거나 화장실 가서 싸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초자죠. 그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건데 그러면은 초자나 원초화나 자아가 언제 형성이 되냐? 그거를 이제 프로이트는 우리가 이제 구강기, 항문기, 난근기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재미없죠? 이것도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데 저도 하면서 너무 재미가 없는데 이거를 그래서 한번 다루고 얘기를 해야지 제 얘기를 할 때 좀 더 집중이 될 것 같아서 구강기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원초화라는 게 먼저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식욕, 배설욕, 그리고 수면욕, 성욕 이런 것들이 이제 원초화라는 거죠. 생명체가 살아가는 기본 요소. 그 원초화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구강기 1세가 됐을 때 구강기를 거친다고 하죠. 근데 구강기라는 거는 젖을 떼는 시기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유식을 먹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자기는 계속 우유를 먹고 싶은데 어머니께서 이유식을 준다.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날 컨트롤하는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구나. 그때 이제 자아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1세 때 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자아가 형성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죠. 불안이 높고
그리고 어떤 폭력성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각자 그 내 얘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구강기라는 게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항문기라는 거에서 항문기는 뭡니까? 3세가 정도 됐을 때 이제 배설하는 거를 자기가 컨트롤하는 시기죠. 부모님이 이제 아무 데다가 대변을 보면 안 된다. 이제 더 규제를 가하는 거죠. 도덕성 그리고 규범, 사회적 규범. 그게 이제 이때 나타나는 게 이제 초자예요. 초자. 그래서 초자가 나타남으로써 우리가 좀 더 강압적인 어떤 규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인간은 원초와 자, 초자로 크게 세 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형성이 된다라고 이제 프로이트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프로이트에 대해서 반박하는 많은 이제 심리학자들도 많은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남근기라는 것도 있고 뭐 잠재기나 뭐 성근기 뭐 이런 것도 성기기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봐서 한번 보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아가 큰 자극이 오면은 하나의 자아가 만들어지거든요. 어떤 우리가 경험을 하고 나면 자아가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어떤 예제로 한번 들어볼게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군대를 갔다 오면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이제 그 예비군 훈련을 나가죠. 그럼 예비군 훈련 나갈 때 군복을 입는 순간 갑자기 몸이 껄렁껄렁해져요. 그 느껴보신 분 있죠? 군대 병장 때 했었던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군대 안에서 어떤 강한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강한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뭔가 하나의 자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강한 어떤 외부의 그 환경에 노출이 되면 새로운 자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년기에 경험했던 것들 또는 성인이 돼서도 외부의 강한 자극을 받았거나 또는 반복적인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이제 무의식에 많이 이렇게 깔리더라. 그리고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현재 내가 당장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계산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식이어서 그게 이제 짬뽕이 돼서 전의식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만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질문을 우리가 많이 자기 스스로한테 하는 게 내가 왜 이렇게 그림을 그릴까? 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할까? 라는 질문도 자기 스스로 좀 해보시기도 하죠. 그렇죠?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대답 좀 해달라고 했는데 빨간 레이저 빔 갖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안 갖고 오셨나 봐요. 얼굴에다가 이렇게 비치지 말라고 했거든요. 유튜브 좀 많이 봐주세요.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해 주시고. 재미는 없는데 가끔씩 재밌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자기가 내가 왜 그림을 그려야 하나. 또 그림을 열심히 그리다 보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왜 그려야 되지? 자기 스스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또 던져요. 그거에 대한 이제 예제로 이제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가지고 한번 예제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면은 일단 이거에 대한 욕구 5개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처음에 아까 사람이 태어나면 생리적 욕구가 형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식욕, 성욕, 이제 수면욕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됐다가 이게 만족이 되면 이제 안전 욕구를 원한다는 거죠. 안전 욕구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안전성. 내가 외부에 노출이 돼 있거나 동굴 안에 내가 들어가고 싶거나 아니면 더 안전한 집을 짓고 싶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인 거죠. 그게 이제 안전 욕구가 또 채워지면 사회적 욕구가 만들어진다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제가 어디에 포함이 되고, 우리 이렇게 오타쿠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가연도 하고, 오타쿠 아니에요? 제가 오타쿠여서. 그래서 공동체에 자기가 어디에 소속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사회 무리를 이루고 싶어 한다는 거. 우리 사회적 동물이니까. 그게 이제 해결이 되면은 이제 존경의 욕구가 생긴다고 해요. 그 무리 안에서 자기가 존중을 받고 싶다는 거죠. 그 자존감이 필요로 되고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 네 가지의 욕구가 채워지면은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걸 이제 필요로 하게 된다고 그래요. 자아 실현의 욕구는 뭐냐면 아래에 있는 이 네 가지 욕구에 속하지 않는 행동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아까 말했던 우리가 그림을 왜 그리냐. 여러분 맨 처음에 그림 그릴 때 나 이거 그려가지고 돈 벌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림을 처음 그리신 분 솔직히 있잖아요. 없어요. 아니면 내가 그림을 그리면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처음 내가 그림을 그렸다. 라는 분은 없겠죠.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거는 자아 실현의 욕구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아래 네 가지 욕구에 포함이 되지가 않았잖아요. 이 행동이. 그럼 여러분들은 네 가지의 욕구가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자아 실현의 욕구를 먼저 채우려고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뭔가 불안감이 있는 거죠. 아래 결핍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장 돈을 벌 수 없는데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그림 그리려고 하는데 부모님 집 나가라고 하고 밥 안 준다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걸로 이제 유튜브에서 저를 막 괴롭히잖아요. 부모님이 뭐 그림 그리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막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는 자아 실현의 욕구에 가깝기 때문에 불안감을 갖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다고 나만 너무 힘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능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아주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아 실현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별거 아닌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너무 깎아 세우지 마시고 난 자아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래에 있는 기본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더라도 좀 더 힘이 나신다는 거죠. 저도 결핍이 많거든요. 언제 망할지 모른다. 유튜브 언제 조회수가 떨어질지 모른다. 멤버십이 계속 나날이 명수가 줄어든다. 그거 보면 상당히 후달리거든요. 후달려요. 멤버십 가입하신 여기 있는 분들만 좀 해주셔도 감사한데 인생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커피 그냥 한 잔 가격이잖아요. 두 잔 가격이죠. 9,900원 한 달에. 죄송합니다. 사적인 걸 얘기해서. 그래서 이걸 두 가지 바탕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지금 한 20년 넘게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어떤 무의식이나 의식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고 그리고 그 각 나이대마다 어떤 불안감을 가졌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제 나이대에 그렸었던 그림을 보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그 그림을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보려고 하지는 마시고 금방금방 넘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분위기를 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얘기에 더 집중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중1 때 그린 건데 그러니까 무언가를 보고 이제 똑같이 따라 그리는 거죠. 저는 따라 그리는 게 이렇게 배워가지고 따라 그릴 수 있는 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재수없죠. 근데 그렇게 태어나는 걸 어떻게 그걸 뭐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똑같이 따라 그리면 그냥 똑같이 따라 그렸어요. 그건 아무래도 좀 예민하게 태어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안 좋은 걸로는 그 일반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못했어요. 뭔가 특이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엄청 혼나고 억울하게 혼난 적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넌 틀렸다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서 유년기 기억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왼쪽에 있는 건 우리나라 작품이 이제 프리스트라는 작품이고 이제 오른편에 있는 거는 뭔지 알아요? 몰라? 나가요. 이게 오타쿠가 아닌 분들 왜 관계자분들이 왜 오타쿠 아닌 분들 이렇게 들여보냈죠? 내가 분명히 이거 사진 맞춘 사람들만 들어오라고 했는데 가이버에서 나오는 괴물 중에 한 명이에요. 가이버에서. 가이버가 뭔지도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런 작품들을 보면 제가 그걸 보고 따라 그렸는데 그 만화를 좋아했으니까 따라 그렸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작품을 좋아한다는 거는 왜 좋아하게 됩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좋아하게 되거든요. 자기가 공감이 안 되면
작품을 못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했던 작품들은 공감을 느꼈던 것들은 이런 그림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중1 때, 초등학교 때도 이런 것들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별로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이거는 이게 2차 창작으로 막 이것도 한 중1 때 했던 것 같은데, 이건 왼편에 있는 건 뭐 공각기동대에 나왔었던 하나의 장면을 가지고 2차 창작한 거고, 오른편에 있는 건 뭐 에반게리온 그걸 보면서 좀 이렇게 2차 창작을 한 건데, 2차 창작을 할 때도 내가 그 당시에 좋아했었던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림 그릴 때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너무 똑같이 따라 그리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근데 이 작품을 왜 좋아하지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유를 좀 알고, 무의식을 좀 느껴보라는 거죠. 내가 이걸 왜 좋아하지? 좀 여기까지 나온 거 보면 이렇게 근육질의 캐릭터들이 많거든요. 근육질의 캐릭터들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하고, 배우들도 좀 액션 배우들 많이 좋아했는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아까 전에 이제 혼이 많이 났다고 했잖아요. 그때 억울하게 혼나는 경우도 너무 많아가지고, 어른들을 제가 싫어했어요. 어른들을 신용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빨리 어른이 되고 힘이 세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막 근육질 캐릭터들을 내가 막 이렇게 선호하고 좋아했었던 거죠.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이 히어로 만화들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걔네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총기 소지가 가능하니까 자기 몸은 자기가 더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지켜야 된다는 그 압박이 강하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걔네들은 무조건 운동을 많이 하고 몸을 일부러 키워요. 무시를 안 받기 위해, 아니면 위협에 노출이 덜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도 뭔가 이제 사회 뭔가 어른들의 보호를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라는 어떤 무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근육질의 캐릭터들이나 작품들을 보고 이제 그린 거예요. 이것도 뭐 기생수 만화라는 걸 보고 이제 2차 창작을 한 건데, 기생수도 뭐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는 거죠. 왜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필요 조건은 뭔지, 그리고 인간이 사회 그 지구를 오염시키는데 계속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거를 크게 묻는 작품이죠, 기생수. 그래서 중2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이거. 뭐 이런 무식도 있어요. 이거 괴짜가족 아시나? 그거 보고 이제 2차 창작한 건데, 이런 약간 좀 또라이 기질도 상당히 다분하게 있다. 근데 이것도 폭력적이죠, 상당히. 상당히 폭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유쾌하지만 폭력적인 걸 좋아한다. 이때는 이제 중2 때부터 제가 좀 더 해부학을 공부를 스스로 하게 됐는데, 제가 미술학원을 고2 때 처음 다녔거든요. 고2 말 때. 이때까지만 해도 뭐 학원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었는데, 해부학 공부도 하게 된 게 아까 말했던 유년 시절에 제가 강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근육을 잘 그리려면 해부학을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안 좋은 기억이 꼭 좋지 않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결핍들이 자기 자신을 만드는데,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결핍을 해결하려고 하면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저보고 해부학을 왜 어렸을 때부터 왜 해서 이렇게 잘 그릴 수 있게 돼서 너무 뭐 좋으시겠어요? 막 이런 말 하는데, 이유를 따져보면 불쌍한 이유잖아요. 어렸을 때 내가 강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차별 대우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해부학을 한 거니까. 이유는 상당히 좀 불행하지만, 그거에 대한 결핍을 자기가 스스로 채우려고 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자기가 새로운 어떤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어두운 이미지들이죠. 이것도 뭐 창작을 하고 막 이런 건데, 뭐 베가본드, 오른쪽에 있는 베가본드 같은 것도 보고 막 이제 썰기 시작합니다, 이 책을. 썰기 시작해요. 지금도 제가 이제 조립식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도 장난감이 있으면 장난감끼리 막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장난감을 갖고 놓으면 막 둘이 막 이렇게 싸우고, 착한 편 나쁜 편에서 막 싸우잖아요. 그럼 서로 때리면은 상대방이 부서지잖아요. 그럼 진짜 부셔야 되는 거예요, 제 장난감을. 미친놈이죠. 그럼 부시면 어떻게 돼? 제 장난감 부시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또 못 갖고 오는데 그걸 알면서도 부셔야 되는 거야.
그거를 이제 심리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제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뭔가 자기가 그런 데서 이제 해소를 하는 거예요, 불안감을. 뭔가 분해를 한다거나 장난감을 해체한다거나 그 장난감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막 궁금해서 조립식 같은 거 겉보다 안쪽 만드는 걸 좋아한다거나 이렇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가 불쌍하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잘 컸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오늘 아버님께서 오셔도 되냐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오지 말라고 했거든 제가. 상처 입을 수 있으시다고. 진짜예요. 말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20살 초반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대 고2 때 넘어서 이제 미술학원을 다니고 이제 나서 이제 20살 초반 때 와가지고 그림을 그린 건데 그때부터는 이제 한 미술학원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그림을 배우고 나니까 그림도 늘었고 이때 크로키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히어로물 제가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근육질에 미쳐 살았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자체도 뭔가 또 역동적이고 막 저는 가만히 있는 걸 싫어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움직이는 거, 역동성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항상 지금도 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림 그리는 그 성격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힘들었어요, 저는. 20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활동성이 많은 성격인데 그림을 그리려면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집중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성격을 바꾸는데 꽤 애를 먹었어요, 20대 때. 이런 것도 이제 이때부터는 20대 초반에는 제가 이제 집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제 그림을 그려야 돼가지고 제 스스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의식적으로 어두운 제 무의식을 감추고 의식적으로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렸을 때 그러니까 뭔가 좀 밝은 듯한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작가들이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보다는 대중들이 원하는 걸 그리려고 하잖아요. 그 점차 가면서 자기가 실제 어떤 걸 표현하고 싶은지 뒤늦게 나중에 가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독자들한테 공감을 얻기 하기 위해서 대중적으로 사람들한테 공감 얻을 만한 것들로 표현을 했다가 뒤로 갈수록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이때도 그래서 가면을 쓰는 방식을 이제 배우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림으로 이런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기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계십니까? 하기 싫은 거? 그림 그리는 게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림으로 그리면서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거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싶은 거 못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하기 싫은 그림 중에서도 내가 이거 그리기 싫어. 그걸 그려야지 그림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좀 앞뒤가 안 맞는 행위죠. 우리가 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가면을 쓰고 그림을 그렸을 때 20대 초반 때 이렇게 군대 가기 전에 이런 걸 그리고 있었습니다. 뭐 밝은 사람 같죠? 아닌가? 밝아 보이는데 그래도 뒤에 가면 느낄 거예요. 뒤에 가면 아, 이 사람 아까 앞에 엄청 밝았구나. 뒤에 가면은 느껴져요. 이건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제 그 웹툰을 잠깐 그렸을 때인데 이때는 더 가면을 더 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 작품 지브리 걸 제일 좋아하는데 무의식에서 제가 좋아하는 거랑 아, 난 이런 작품을 그리고 싶어라고 하는 의식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뇌가 다 성장이 되고 나서 좋아하는 작품이랑 틀려졌어요. 같이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지금도 있거든요, 그게. 그럼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도 작품 중에 보면은 그 사람이 이제 인터뷰한 거 보면 자기가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주의자인데 전쟁 씬을 그릴 때는 그렇게 힘이 난다고 그래요. 재밌어가지고. 왜냐면 2차 세계대전 때 그분은 이제 어린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전쟁 관련된 거를 놀이로 봤거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재밌게 막 탱크 갖고 놀았는데 커 보니까 전쟁이 안 좋은 거야. 근데 이미 좋아했었던 어렸을 때 유년 시절 무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짬뽕이 되면서 전쟁을 자기가 반전주의적인 내용의 만화를 그리면서 전쟁 씬을 그릴 때는 최선을 다해서 그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독자들이 시청자들이 그걸 볼 때 전쟁씬만 기억을 하겠죠. 와 전쟁은 진짜 쩐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가치의 혼란이 여러분들도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없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저는 이런 면에서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의 작품을 그래서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그분도 가치 혼란이 있잖아요. 저도 가치 혼란이 있고. 근데 저도 모르게 그걸 느낀 거죠. 가치 혼란이 있는 그 작가분이 그린 거에 뭔가 이렇게 공감이 되는 거죠. 그럼 진짜 무의식이라는 거 잘 모르는 겁니다. 계산이 안 돼요. 그냥 해몽하는 거야. 그냥 자기가 우기면 그게 정답이야. 해석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아까 프로이트가 이 세상에서 제일 구라쟁이라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그냥 자기가 설득시켜가지고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유명해졌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구라쟁이로. 근데 그림 자체가 원래 구라를 치는 거잖아요. 없는 걸 있는 척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브리 느낌의 만화로 한번 떠보겠다고, 먹고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가면을 쓰고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몰랐죠. 이걸 그릴 때는 내가 가면을 쓰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사람들이 이거 좋아하겠지 하고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때가 이제 한 24때. 스케치는 수작업으로 스케치해가지고 스캔해가지고 채색을 포토샵으로 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 액션씬 나오면 액션씬에서부터 퀄리티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렸었다. 이런 걸 이제 그렸을 때 제가 만족이 있었을까요? 속에서? 그렇게까지 만족이 있진 않겠죠. 왜냐면 무의식에서 원하는 거는 다른 건데 사람들이 원하는 걸 그려주고 있으니까 뭔가 자아실현이 되고 있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찝찝해요. 그리면서도 뭔가 내가 이걸 왜 그리고 있지라는 걸 계속 저한테 질문을 계속 던지게 돼요. 자기가 그리고 싶지 않은 걸 그리게 되면. 이것도 이제 출판 만화 쪽에서 이제 하일권 작가님 아시죠? 네, 그분이 스토리 쓰고 이것도 한 24살 때 그분이 스토리 쓰고 제가 이제 출판 만화 준비를 할 텐데, 이때는 제가 이제 그림 그리면서 투시를 제대로 공부를 했었을 때예요. 아까 앞전까지는 투시를 제대로 공부를 안 했고, 이걸 그리기 전에 투시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가지고 인물보다는 공간이 제일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사람이 서 있을 때는 우주 안에 나가기 전까지는 공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공간이 먼저 설정이 되고 인물을 세워야지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공간 안에 실제로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도 보면 막 투지선이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짝대기들이. 그러니까 이런 투지선들. 그러니까 그림이 뭔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테크닉이라는 게 있죠. 기본기. 그러니까 기본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하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대중미술이기 때문에 나한테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걸 표현하고 싶으면 상대방도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그대로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기라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투시라던가 명암이라던가 해부학이라던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복 연습을 통해 가지고 숙달을 시키면 무의식까지 갈 수 있을 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지도 않는데도 이렇게 그릴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학생분들한테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다양성에 태어나도 그걸 갖고 태어날 수 있게끔 DNA에 새기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라고 하거든요. 아무리 해도 그렇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어디까지 공부를 해요라는 질문을 계속 하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답을 못 할 거 아니에요. 다음부터 질문을 못 할 거 아니에요. DNA 새겨질 때까지 하라고 하면 무슨 질문을 하겠어 앞으로. 그러니까 죽으라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투시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서 좀 더
객관적인 제가 표현을 하고 싶어하는 그것들을 상대방한테 좀 더 전달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테크닉을 이제 연마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가면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재미 들 게도 없었어요. 이걸 내가 그림을 왜 그려야 되지? 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내 가치관의 최우선이 아니고 자실은 자체가 최고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게 충족이 되지 않은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돈이 안 벌려지는 거예요. 맨날 막 엎어져요. 뭐 작품을 하면 맨날 엎혀지고 출간이 안 되고 이러니까 돈도 안 될 바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가 뭔지 한번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때부터 20살 중반 때부터. 그때 이제 콘티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림만 일단 그리면 되니까 그림체는 어떤 그림체로 그리던 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이렇게 그려보는데, 이때는 아까 앞에까지는 약간 일본풍의 만화였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일본풍을 제가 좀 넘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맨 처음에 보는 만화가 일본 만화잖아요. 일본이 옆나라고 일본이 만화 강국이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만화라고 하면은 일본 만화가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환경에 노출된 게 억지로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한다는 게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죠. 뭘 먼저 접해가지고 좋은 기억을 갖냐가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싫어지는 건 뭡니까? 제가 어떤 걸 접했을 때 고양이를 접했어. 근데 고양이가 날 물었어. 그럼 그때부터 고양이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냥. 처음 경험이. 고양이를 만났을 때 물었으면. 그 싫고 좋고가 첫 경험이 어땠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만화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화가 뭔지는 몰라. 근데 일본 만화를 처음 봤기 때문에 만화가 선으로 그리는 게 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착각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미국만 가더라도 만화가 깔끔하게 선을 따가지고 그리는 그 화풍이 다 만화가 아니고 엄청 다양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인터넷으로 다 찾아서 볼 수는 있지만 실제 서점에 가가지고 그렇게 많은 다양한 만화책의 그림체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직접 보기는 힘들잖아요. 아직까지도. 근데 미국의 서점에 가면 엄청 그래픽 노블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그림체로도 연재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 이제 뭔가 감옥 안에 살고 있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해방감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때는 뭔가 모르게 앞에까지는 뭔가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걸 계속 느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진짜 뭔가라는 걸 막 이렇게 찾아 헤매고 있었을 때 이 그림들이. 이때는 이제 연출도 같이 공부를 했죠. 화면 앵글. 그래서 이때 투시나 이제 명암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니까 이제 자유자재로 자기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죠. 이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이라고 아시나 모르겠네. 망해서 모를 거예요, 아마. 그 만화 원작인데 영화는 망했어요. 여기서도 액션씬 나오니까 액션씬 때 갑자기 급발진하죠. 갑자기 전력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죠, 갑자기. 이때부터 재밌어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이 재밌어 하는 거는 다 걸리게 돼 있어. 그래서 진짜 프로는 그게 걸리지를 않아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랑 싫어하는 게 독자들한테 걸리지 않는 게 진짜 프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벌려고 이제 콘티 회사 다니다가 이제 한번 다시 개인작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때부터 더 제 내면에 있는 원하는 걸 한번 더 찾아봤어요. 어두워졌죠? 아까 전에 그림 처음 보여드렸었던 거 엄청 밝은 거였죠? 이제 엄청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때가 아마 26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때가. 그러니까 짧은 20살에서 26, 6년 동안 많이 변했죠. 많은 그림체가 있었고 그림체 하나가 쭉 가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창작자들은 좀 용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를 가지고 꾸준히 해야 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자기가 앞전에 있었던 걸 엎어버릴 수 있는 그 용감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다 생각하면 자기가 엎어버리는 거죠. 남이 뭐라고 말을 하든. 자기가 무의식 중에 진짜 본연의 자기 게 아니다 싶으면은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젊었을 때만.
20대 때는 그렇게 그런 행위 자체가 뭐 마이너스 될 만한 게 없잖아요. 갖고 있는 게 없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갖고 있는 게 없는 게 장점이에요. 잃을 게 없는 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그게 젊은 사람들의 무기거든. 그래서 이때는 마음껏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림으로 솔직히 무슨 연재를 하겠어요. 어디 가도 너 왜 이런 그림 그려? 이런 얘기를 아직도 이 그림 가지고 어디다가 커뮤니티에다 올리면은 그런 댓글 달리기 할걸요? 이 그림을 어디다가 써먹으려고 이런 그림체 그림을 그리는 거냐? 그런 질문들을 하실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회에 어떤 그림체가, 이런 그림체가 없거나 자기가 그린 것들이 어디에도 쓸모가 없을 것 같아도 자기가 용감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용감함이 필요한 거예요. 창작자들한테는. 아니면 그냥 공무원 해야지. 공무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공무원 비하를 한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죄책감이 들어요. 여러분 공무원 하는 거 어려운 거.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런 걸까지 20살 중반 때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이제 20대 후반 때 이제 대학교를 뒤늦게 들어가가지고 이때부터는 이제 끝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뭔지 진짜 끝을 한번 가보고 싶다. 대학에 가면은 그냥 졸작만 그리면 되지 내가 어떤 걸 그려야 된다라는 그런 얽매일 게 없잖아요. 주제에 얽매일 게 없기 때문에 이때는 진짜 제가 그리고 싶은 것만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괴물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그림 그렸던 순간 중에 가장 행복했었던 기억이에요, 이때가. 졸작한다고 1년 동안 이걸 졸작을 하는데 이 그림을 4페이지를 3일 동안 그렸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 둘 페이지고 전 페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이걸 3일 동안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엄청 쉬울 것 같나요? 쉽진 않겠죠.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막 4시간, 5시간만 자면서 1년 동안 졸작하면서 하는 게 재밌으니까 우리가 재밌는 일을 할 때는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소모 정도가 달라요. 재미없는 거 할 때는 재밌는 거 할 때보다 2~3배의 에너지가 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밌는 걸 해야지 오래 할 수 있고 직업으로 재밌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난 그런 사람들 너무 그런 근거 없는 말을 왜 그렇게 하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일 재밌어하는 일을 전 직업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재밌어하는 거는 직업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 건 그걸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을 들을 때는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이루고 제가 이뤘다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래도 이제 뭔가를 이룬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지 힘이 되고 진짜 올바른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지 중간에 포기하거나 자기 스스로 실패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은 그런 사람이랑 똑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아,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 자기가 포기하는 거에 대한 이유를 대는 거죠. 남한테 그런 이유를 전가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걸 그릴 때도 대학교 이제 친구들이 너 이거 그려가지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걸 그리냐고 그랬어요. 이거 게임회사 갈 수도 없는 거고 어디 출판도 할 수 없는 거고 웹툰화 시킬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학생들도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이거 왜 그리냐고 그랬어요. 그리는 이유가 뭐냐고. 왜냐면 졸작을 가지고 그걸 포트폴리오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디에 작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그리고 싶기 때문에 그냥 그리는 거다. 그리고 앞전에 내가 사회생활을 통해 가지고 내가 돈 벌려고 그림을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돈이 벌리는 게 아니더라고, 인생이라는 게. 그럴 바에 차라리 자기 실현, 뭐였죠, 아까? 자아 실현을 하는 거라도 시간을 쓰자, 차라리. 그건 자기가 운으로 맡길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가 그냥 하면 자아 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자아 실현에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태까지 컬러 작업이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컬러 작업을 거의 처음 해본 거예요, 이게 20살 후반 때.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뭐 컬러 작업 하고 싶으니까 바로 컬러 작업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기본기만 어느 정도 채워지면 컬러 작업이나 무슨 작업이 상관없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것이 이과적인 거예요. 문과적인 것보다. 뭔가 이론을 자기가 가지고 응용해 가지고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 컬러를 잘 그리고 싶으니까 컬러만 열심히 연습해야지. 그거는 진짜 좀 단순한 너무 계산이에요. 그거는 미술에서 그런 건 그렇게 통하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기부터 제대로 쌓아야지 알아서 뒤에 있는 게 저절로 풀리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걸 내가 풀고 싶어가지고 앞에 있는 걸 안 하고 뒤에 있는 걸 해버린다고 해가지고 얘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그 졸작을 포트폴리오로 제가 마블에서 연재를 하게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다 써먹을 거야 라고 했었던 애들이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뻔한 행동을 하면 뻔한 답이 나와요. 근데 자기가 어떤 가능성에 대한 뻔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 진짜 무한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정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더 좋아요. 목표를 자기 하고 싶은 걸 해야 되지, 돈 많이 벌어야 되지, 어디서 연주해야 되지, 이것들은 차순이에요. 그게 덜 중요하다, 아예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마블에서도 이렇게 연재를 했었다. 그림 막 빨리 넘긴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도 이제 다양하게 그림체로 막 그리는 거죠. 거기서 해달라고 하는 거. 근데 마블에서 미국에서 일할 때 좋은 점은 제 포트폴리오의 분위기에 맞는 일을 시키기 때문에 그게 그나마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이제 욕구 충족이 되는 거죠. 제 포트폴리오의 그런 분위기의 작품을 저한테 맡기니까. 세계적으로 나가서 그림 그리는 게 그래서 좋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국내에는 1억이 안 되는 인구이기 때문에 다양성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을 확률이 엄청 적어요. 해외로 그래서 나가는 게 좋다. 이거 말고도 또 하는데 하나만 이거 빨리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제 다양하게 그리는 거죠. 20대 아까 30 초반 때였으면 마블에서 일한 게 이건 이제 30 중반 때. 30 중반 때 아까 전에 그린 거는 이제 실컷 그려봤으니까 좀 다양한 걸 한번 그려볼까? 라는 아까 창작하는 사람들은 너무 반복된 거에 뭐라고 해야 돼? 반복된 거를 이제 전 엄청 싫어하거든요. 극혐해요. 반복되는 걸. 미쳐버려 죽는 것 같아. 제 자신이 뭔가 반복되는 행동 자체가 새로운 걸 그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죽은 그림을 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충분히 그걸 표현을 했다고 하면 다른 어떤 그림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엔. 그래서 이때는 이런 것들로 좀 더 가볍게 크리프트지에다가 한번 그리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뭐 그려봤었던 것들인데 또 가볍게라고 얘기했으니까 또 가볍다고 또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은 가볍지만 손은 엄청 열심히 했었던 거지 엄청 대충 그렸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30 중반 때까지 그리고 30 중반 이후로 지금 이제 40살인데 이제 인체 드로잉 김락희 인체 드로잉 책을 내고 이제 선화 드로잉 책 지금 잘 안 팔리고 있는데 좀 사주세요. 그 책을 내면서 지금 이렇게 40대가 됐는데 저는 기본기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불안감이 높은 사람들은 기본기에 더 기본적인 거를 제대로 탄탄하게 쌓아야지 나중에 이게 흔들리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건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불안감이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도 그게 꼭 나쁘지는 않다는 거야. 자기를 좀 더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안 좋은 기억이나 그런 무의식적인 거,
그런 것들이 꼭 행복한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안 되라는 생각을 갖는 것보다는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고 결핍을 어떤 장점으로 내가 살릴 수 있는지 그런 작가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 여기 거의 대부분 20대인 분들이나 30살 초반인 분들일 텐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계속 충분히 잘 재밌게 하시면서 행복한 여행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그림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